그 길이 곱에 대한 부분은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원래는 이쪽을 뭐 심각하게 좀 진지하게 나갈 생각은 전혀 안 했거든. 근데 뭐 어쨌든 너희들이 인강을 보면서도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자세하게 알려줄게. 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길이 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함수값, 그 다음에 기울기, 그 다음에 적분까지 우리는 다항 함수가 이 길이를 가지고 넓이도 표현이 되고 기울기도 표현이 되고 함수값도 표현이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수능의 뭐 메인 테마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 그냥 이게 약간의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성질인데 뭐 어쨌든 궁금해하니까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 너무 대충 설명을 해갖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여기가 1이고 3이고 뭐 7이야. 그랬을 때 f의 8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f의 8을 구하세요. 원래는 우리가 뭐 여기가 최고차항 계수가 3x 세제곱인 식이라고 할게요. 식을 구하지 않고도 이 함수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식을 쓰면은 이게 뭐 사실 명확해서 이 짓을 할 이유는 사실 없어. 뭐 식을 써봐야 뭐 3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f8을 해석을 하는 게 여기 8에 대한 이 함수값을 구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요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원리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뭐 진짜 어마어마한 원리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게 8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차이야. 8 빼기 1 여기 길이 7 8 빼기 3 요만큼 5 8 빼기 1 그래서 근하고 관련이 돼서 어떤 길이의 곱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계산할 때 최고차 3이네 3에다가 여기서 1 곱하기 5 곱하기 7이네 이렇게 계산을 하자라는 거고 실제로 이거는 이제 너희들 내신할 때 많이 봤을 건데 그렇죠? 이참수에서 진짜 많이 써요. 이게 뭐 7이야. 최고차가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합시다. 그럼 2의 값을 구해야 돼. 여기 함수값 2를 구해야 돼. 2를 구하려면 1 곱하기 5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2 곱하기 1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그냥 양수니까 뭐 부호 무시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식을 구하지 않고도 그냥 뭔가 깔끔하게 기분 좋게 구하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이제 수업을 해보면은 애들이 다 부호해서 그냥 다 뭔가 이상한 짓을 해. 부호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봐. 여기 4 F4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잖아. 여기가 4야. 그럼 1 곱하기 3 곱하기 3 음수니까 그냥 음수 처리해서 최고차 1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여기 마이너스를 이렇게 딱 붙여주면 원래 되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문제가 나올 때는 이 F4의 값이 부호를 주고 사실 너희들이 역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방향을 좀 따져줘야 되거든. 이게 4가 되면 봐봐. 여기가 4가 되면 이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뒤죽박죽이 되잖아. 그럼 오른쪽 방향으로 갈 때는 음수가 되고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연산이 될 때는 이제 양수가 되는데 이걸 헷갈려해요. 그냥 이거를 헷갈려 하느니 그냥 이거를 뭐 굳이 쓸 필요가 있나 뭐 이런 나는 이제 그 걱정되는 마음에 대충 넘긴 거였거든. 근데 이게 확장이 되면 어떤 걸 할 수가 있게 되냐면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게 수능 문제로 이미 나왔어요. 수능 문제로 예전 그냥 되게 오래됐어요. 20년도 넘어. 자 y는 k 이렇게 하고 자 여기 기울기로 이제 가볼게. 이제 함수값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 기울기로 가볼게. 이 기울기 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를 1 하고 여기를 3으로 하고 1, 3, 7 이 정도 해볼까? 1, 3, 7로 해볼게. 최고차 일단 1로 갑시다. 최고차 1. 이 기울기가 이렇게 돼요. 얘네 기울기 F'1 3차 함수가 2 곱하기 5 이렇게 돼. 이게 왜 이러냐면 이것도 그냥 식으로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자, 이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 식은 별거 없죠. 최고차 1이라고 했고 K랑 엮어야 되는데 x 빼기 1, x 빼기 3, x 빼기 7 자, 미분할 거야. f'x는
아우 손 아파. x 빼기 3 7. 자 여기다가 x는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인수라서 그냥 날아가죠. 날아가. 여기다 집어넣는데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3 1 빼기 7. 야, 미쳤구나. 그래서 이상하게 쳐다봤구나. 여기 간격이 6이지. 아 그래서 반응이 좀 이상했구나. 여기 2 곱하기 그래서 6이 돼요. 기울기가 어쨌든 길이 곱으로 표현이 돼. 그냥 재밌지 뭐 이게 뭐 수능에 한 번 나왔던 거라.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여기 기울기는 2 곱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여기 기울기는 여기는 4 곱하기 6. 이제 이런 이제 성질이 있어. 이게 다항함수에 그냥 무조건 다 성립되는 성질인데 뭐 면적도 뭐 이 간격으로 다 표현이 될 수 있고 그런 게 있죠. 이차함수의 기울기도 뭐 마찬가지고 다 돼. 이차함수도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자, 이건 최고차를 마이너스 2로 해볼게. 자, 여기 1, 4라고 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제 기울기는 3 곱하기 2에서 6이 돼. 식성으로만 그냥 안 두고 된다니까. fx는 마이너스 2에 x 빼기 1, x 빼기 4예요. 자, 미분합시다. 마이너스 2는 걸고 x 빼기 1, x 빼기 4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어. 그럼 2 곱하기 간격으로 표현이 돼. 그래서 원리는 아주 그냥 단순한 거야. 그냥 뭐 원래 식을 쓸 줄 알면은 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는 없어. 근데 다만 뭔가 되게 재밌어 보이죠. 이 기울기가 여기 최고차에다가 이게 곱해지네? 뭐 이런 느낌. 실제로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해서 문제를 이제 풀 수 있어. 실제로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만은 나오지는 않아. 그럼 여기서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 다음 단계가 이제 다른 함수랑 엮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들어갔어. 얘가 y는 x 더하기 1 그리고 만나는 점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여기가 5 이렇게 봅시다. 최고차 일단 1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f'1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다고 치자. 이게 연산이 되는 사람은 머릿속으로 암산을 해보세요. 근데 난 저기 헷갈리는데? 라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은 그냥 식을 써. 그냥 뭐 어쨌든 해볼게. 자, fx라고 하는 애는 x 더하기 1을 기준으로 해서 식이 만들어지고 x 빼기 1에 x 빼기 5의 제곱이야. 최고차 그냥 2로 합시다. 그냥 2. 자, 미분할 거야. 미분하면 2는 그대로 여기 있는 거 먼저 미분해서 제곱이 되고요. x 빼기 1의 2배 x 빼기 5 더하기 1 이렇게 들어가지? 자, 1에서의 기울기는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이 빵. 그러니까 여기 간격 중근이니까 간격이 2번 곱해져. 그러니까 4 곱하기 4가 돼요. 4 곱하기 4에 최고차 2 들어가고 이게 m 그러니까 이게 다른 함수랑 엮여 있다 보면 요게 여기 남지.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1 이렇게. 그 실제로 문제 풀 때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 삼수생 반이 있거든. 센터에서 진행한 삼수생 반이 있는데 삼수생 정도 되면 이거를 진짜 되게 잘 써먹어. 정말 빠르게. 여기서 기울기는 최고차 2에다가 간격 4에다가 이거 플러스 1이네. 그냥 이렇게 쭉 해서 그냥 한 방에 그냥 기울기 값을 찾아내요. 근데 이게 속달이 돼야 되는 거라서 위험도는 좀 있어. 그래서 지난 시간 대충 이렇게 넘긴 거야. 뭐 면적에 대해서 간격으로 나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대충 넘긴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냥 나중에 한 몇 개 보여줄게. 몇 개. 뭐 혹시라도 써먹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때 우리 어디까지 했더라? 그냥 문제 풀어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것도 대충 했고. 야, 우리 어디까지 나가니? 기억이 안 나네. 미안해.
47쪽까지? 그러면은 질문 받아야 됩니다. 일단 거기까지 내가 이제 풀어오라고 한 문제 번호 있잖아. 그 중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 번호를 얘기해 보세요. 그냥 이게 괜찮아. 중요한 거는 내가 풀어주긴 할 건데 28번. 어? 28번은 지난 시간에 설명 안 했나? 잠깐만, 내 거랑 너희들 거랑 번호가 다를 수도 있어. 28번 최고차이 계수 gx는 절대값 fx 맞아?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근과 계수의 관계로.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줄줄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24번부터 일단 좀 갑시다. 24번.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이용해서 풀면은 짧게 걸리고 그걸 안 쓰면은 이제 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갖고. 자, 일단 그림부터 좀 그릴 테니까 문제 한번 읽고 있어 봐봐. 그림이 또 이게 이상하면은 이건 아마 처음 푸는 것 같은데. 자, 최고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고, 그 다음에 y는 k와 만나는 점을 a, b, c 순서대로 a, b, c. 그 다음에 C점에서 가까운 여기를 D, E 이렇게 했고, BD랑 CD가 BD랑 CD가 이렇게 같은, 여기가 뭐 극대인지 극소인지 모르는 그냥 이상한 점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건데, 이게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루트 5예요. 루트 5. 기울기 2. 기울기 2. 딱 요 정도 정보네. 그랬을 때 2에서 곡선 y는 fx에 접하는 직선, 그러니까 f'2를 구하라는 얘기야. 목적이 f'2를 집어넣어서 기울기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정식적인 방법을 한번 해보고, 우리 조금 전에 바로 써먹었던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려면은 최고참 계수에다가 여기서 여기 길이 간격으로 얘네들을 곱해서 들어가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정상적인 방법, 이게 뒤에 있는 게 비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자, 일단 적당하게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y는 k인데 어차피 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이게 평행 이동을 해버리면 여기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위로 아래로 평행 이동하는 건 아무 문제 없잖아. 그래서 이쯤을 x축 정도로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야. 마지막에 f'2만 구하면 되는 거, 상수는 날아가. 그런 정도 생각하셔도 되고, A, B, C 중에서도 이건 어차피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도 기울기 값이 변하진 않죠. 그럼 여기를 대충, 여기가 좀 중요해 보이니 여기를 Y축으로 그냥 작업합시다. 수능에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임의대로 평행 이동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경우에 이득이 되는 미적분 문제들이 좀 많았어. 수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자, 어쨌든 이렇게 그냥 임의로 잡아도 상관없죠. 자, 이렇게 하면은 fx라고 하는 애가, 자, 일단 여기 이 점의 좌표는 나와요. 뭐냐면 이게 기울기가 2니까 루트 오면은 요만큼이 한 칸이고 여기가 두 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는 0,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몰라, 알파. 이렇게 합시다. 잠깐만. 이렇게 됐고, 그럼 fx는 x 더하기 2, 최고차이 계수 1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x 빼기 알파, 이렇게 식을 만듭시다. 자, 그 다음에 b의 좌표가 마이너스 2, 잠깐만, b가 아니지. b는 됐고, d지, d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니까 알파를 구하는 거는 난이도가 없죠. d의 좌표가 이미 노출이 된 거니까 그 알파의 값을 구하면은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별거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볼게. 실제로 이거를 원래 이제 교육 과정상 그냥 교과서적인 방법대로 가면은
직선의 방정식 2x와 이 fx를 다시 연립을 해갖고 방정식을 풀어서 이 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점을 찾을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지. 왜냐면 이렇게 x축으로 근으로 들어가 있는 게 0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이렇게 근인데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가 있는 근의 합이 같죠. 그래서 0과 d는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2라고 하는 애 x좌표가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2는 마이너스 4가 돼요. 마이너스 4 x좌표가.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 f'2만 구하면 되는데 뭐 그러고 나면 이제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미분해서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 뭐 거리곱 이런 걸로 해볼게. 자, 이렇게 나누면 자, 2에서의 기울기는 최고차의 개수는 1이니까 뭐 생략해도 괜찮지만 이렇게 하고 간격 여기에서 여기까지 3만큼이죠. 3 곱하기 여기 요점 가야 돼. 3 곱하기 4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 직선하고 연결된 더하기 2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뭐 안 되면 그냥 여기다가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한번 연습해 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써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원리를 어쨌든 기억하고 쓰는 게 좋고 쓸 거면 그냥 막 쓰다 보면은 뭔가 부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25번도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너무 성질 쪽으로 가는데 이 파트 자체가 성질을 배우는 그냥 단원이라서 그래. 25번 봅시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된 문제예요, 이거는. y는 fx 위에 3점 1 하나 노출돼 있어. b 모르고 c 몰라. 이랬을 때 두 직선 a, b, a, c는 접한다. 그러면 3차함수 그리고 여기 a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접하고 접선 또 이렇게 접하는 그런 상황을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순서대로 여기가 B, C 이렇게 들어가요. 두 직선 A, B와 A, C는 접한다. 접선 만들라는 얘기야. A는 여기가 1이야. 1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직선 X는 3이 삼각형 ABC를 넓이를 2등분한대요. 근데 우리는 성질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떤 성질? 이게 등간격인 거를 뭐 알고 있어. 그러면 이 삼각형을 면적을 2등분하는 방법은 그냥 여기서 여기를 잘라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이게 x는 3이야. 그러면 1, 3, 5 이렇게 되겠네요. 뭐 이 성질은 그냥 쓰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계산이에요. 딱 이 상황을 가지고 이제 F1 더하기 FC는 10이고 F'1은 2다. 이걸 이제 엮어서 가시면 돼요. 실제로 요거는 이제 문제가 만들어진 게 21년도잖아. 되게 오래된 거야.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5년쯤 된 문제라서 4년? 그러니까 이게 21학년도로 내가 써놔서 그러니까 수능처럼 그러니까 수능 20년도에 나온 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3차 함수의 접선이 2개가 나오는 상황은 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 놓으세요. 자, 뭐 26번 꼭 푸시고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니까 28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했던 것 같은 느낌인데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어요. 자, 걔를 그려야 되는데 절대값이 어때? gx는 절대값 fx야. 그리고 hx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x제곱 더하기 3 2차 함수, 꼭지점, 대칭성 이런 거 살짝 보이면 좋고 가조건에서 g함수가 우함수래요. 3차 함수였는데 3차 함수를 그래서 이상하게 그리면 안 되고 아주 예쁜 3차 함수를 그려줘야지. 이런 3차 함수를 그려야 얘를 절대값 씌워서 우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상황밖에는 이게 안 그려져. 자, 됐고 이 상태에서 hx랑 만나는 점이 4개가 돼야 돼요. 그럼 얘를 그냥 상대적으로 평행 이동시켜주면 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 안 되네. 뭐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요런 상황도 4개는 될 수 있거든. 요렇게 가면은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게 절편이 어쨌든 꼭지점이 음수가 되니까 또 안 돼. 그냥 곡선하고 곡선이 나왔어도 어쨌든 수투에서도 접선으로 갑니다. 처음 시작은 접선으로 생각을 해야 돼. 자, 어쨌든 이렇게 만나는 점이 4개가 돼요. 4개. 자,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fx의 식을 만들어야 돼. 극대값을 찾아야 되니까. 자, 일단 첫 번째 뭐 fx를 식을 세팅하는 거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기함수니까 fx는 최고차항도 나왔어요. a만 구하면 끝이야. 이 a를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이거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간단하지. 왜냐면 요 3차 함수랑 2차 함수의 식을 x제곱 더하기 3이 됐을 때 이걸 근각계수의 관계로 돌려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여기 접하는 이 부분 알파로 세팅해서 f 알파는 여기에 있는 h 알파 제곱 더하기 3이 되고 f 프라임 알파가 그다음에 뭐 2알파 뭐 요 연립되는 식을 이제 풀어야 돼. 원래는 여기서 만났으니까 함수값 같고 기울기가 같다. 뭐 이거를 똑같이 써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전공법이고. 근데 여기서 여기를 알파로 놓고 여기를 베타로 놓으면 알파 베타로 놓으면 3차 함수랑 2차 함수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가 있어. 알파가 2개야. 알파 베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넘기자. 이게 다시 할게. x 세제곱 빼기 x제곱 ax 빼기 3. 우리가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여기 1. 3개를 더한 게 1이 되고 3개를 곱한 게 3이 된대요. 숫자 조합이 어렵지 않아. 하나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라 일단 봐도 이게 3이 나오려면 이게 3이 됐으면 좋겠지. 그래서 이게 1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하면은 정확하게 딱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값이 딱 나오면 알파 베타가 여기에 근이잖아. 근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a 값 구하는 거는 아주 쉽죠. 계산이 거의 없어. 그래서 3차 함수에 접하는 상황이 되면 이게 직선이 되든 곡선이 되든 접하는 상황이 되면 근각계수의 관계가 이거는 이제 약간 치트키 같은 건데 미적분이라고 하는 요 파트를 이렇게 방정식이 둘러싸서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특수한 영역은 방정식에서 푸는 게 더 좋은 거고 방정식 부분이 요 근각계수의 관계거든. 그래서 미적분보다도 좀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이것도 뭐 기출문제로 너희들이 이제 많이 경험을 해봤을 거야. 뭐 인강 같은 데서도 많이 봤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해봅시다. 또 내가 푸는 건 처음이니까. 자, 3차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 fx는 0에 서로 다른 식은 2개. 자, 여기서 맞춰봐야죠.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 어떻게? 최고차 계수가 음수일 것만 같아 라는 생각이 먼저 들면 좋겠어. 양수일 수도 있어. 평가원이기 때문에. 근데 수능은 최근 15년 안에서는 100%야. 3차 왔으면 무조건 최고차 음수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음수로 해볼게. 여기 간단하게 설명만 할 거니까. 이렇게 근이 2개이거나 이렇게 2개이거나 이런 상황일 겁니다. 자, 이 상황의 방정식 또 f의 x 빼기 fx는 0. 그럼 근을 세팅을 한번 해줘야 되겠네. 여기 알파, 베타. 그러면 얘가 이거 치환 안 해도 뭐 이건 바로 보이지. x 빼기 fx가 알파가 되는 거, 베타가 되는 거니까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x, 뭔가 좀 이상한데? x 빼기 알파, 그 다음에 x 빼기 베타 이렇게 되죠. 자, fx랑 직선의 관계가 됐어. 그래서 내가 계속 이제 설명을 해왔던 부분들을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 풀수록 이게 무슨 얘기 한 건지 더 확신을 가질 거야. 어떻게 돼야 돼? 접해야 돼. 접해야 되는데 접할 수 있는 직선은 이 중에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타를 지나가는 기울기 일자린 직선은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 다음에 이게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접해야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수능에서는 이런 숫자를 이제 눈여겨 잘 봐야 돼. F1이 4예요. F'1이 1인데 이 1이 그냥 1이 아니지. 이 직선의 1이지. 직선의 1. 그
그래서 더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어. F'이 1이 될 수 있는 점은 사실은 여기도 되고 여기 중간쯤 여기도 1이 될 수는 있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근데 F1이 4고 1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막 찍어요. 이게 1이고 이 높이가 4야. 자, 접선이 나오면 3차함수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3차함수뿐만이 아니고 다음 함수에서 접선 나오면은 자, 이거를 하나의 키워드로 기억을 하라 그랬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과 이 접선의 관계를 이걸 한 덩어리로 뭉쳐서 머릿속에서 생각하라 그랬어. 순간 변화율 얘가 나와도 요놈이 나와도 평균 변화율을 어떻게 해서든 해석을 하시고 이 함수값이 나왔다 해도 이거 기울기랑 관련이 없나? 함수값의 차이로 뭔가 해석되지 않을까? 그 생각하시고 접선이 나오면 당연히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가 4가 높이가 4니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같다 해서 이 알파 값이 마이너스 3이 돼요. 4분의 4 이렇게 올라가야 기울기가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알파 값 저런 게 얼만큼 빠르게 보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들이 즉각 반응으로 탁탁탁 보여야 돼. 자, 그러고 나면 우리 했던 거 있죠. 그럼 베타 값이 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3가 1에서 베타가 그래서 5가 됩니다. 직선 두 개. 오늘만 벌써 지금 몇 번째야. 그 브릿지에서도 한번 하고 또 나왔죠. 이게 등간격이 된다. 그럼 10만 뜨는 거는 이제 별거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걸로 답을 내버렸는데 뭐 다른 그러니까 이게 수능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지금 이게 추론형이라 그래. 추론형. 그러니까 뭐 이제 추리소설 같은 데로 보면은 범인 잡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범인은 바로 너야 이렇게 해서 그냥 탁 한 번에 찍어내서 답이 나오면 진짜 좋은 거고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그 다음에 네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놈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이거 문제 풀 때. 추론형은 개형이 하나예요. 보통 수능에서는 두 개를 묻는 경우도 평가원에서 시도는 많이 해. 그래서 모든 A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야. 개형이 여러 개가 나오게끔 해갖고. 근데 수능에는 안 그래. 수능에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게 안 그러냐면은 이것도 이제 사연이 있는데 평가원에서 한 6월, 9월에 모든 A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냈더니 정답률이 뚝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 정답률이 떨어졌으니 이렇게 내면 안 되겠다 해서 모든 A가 아니고 고정된 A 하나를 보통 이제 수능에서 내. 보통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형태도 이제 개형이 여러 개가 나오는지 아니면 하나가 나오는지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 얘는 하나가 나오는 개형이야. 하나가 나온다면 개형을 때려 찍으면 되고 그 때려 찍는 그 케이스가 처음에 어떻게 해요? 3차 함수가 최고차가 양수냐 음수냐부터 들어가야 돼. 근이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지냐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럼 일단 최소한 4개의 케이스로 이렇게 막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거든. 그랬을 때 그래서 평상시 내가 찍는 연습 많이 하라고 하잖아. 찍어서 찍었는데 또 찍었어. 이렇게 잘 찍었어. 그러면은 뭐 그냥 수능날 대박 터지는 거야 그날은. 왜냐면 그렇게 시간 단축이 되면 뭐 킬러 문항 하나 풀 때 뭐 2, 3분 만에 뚝딱하고 풀어내면은 뭐 10분 정도가 남는 거라 대박이 나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평상시에 많이 이런 찍는 연습 개형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서 너무나 유명한 이제 문제도 이것도 간단하게만 fx랑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fx랑 x 얘랑 이제 두 점에서 접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다 x랑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제 접선을 예쁘게 이제 그려줘야 돼요. 뭐 이렇게도 그리고 저렇게도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개형 추론 문제고 잘 찍으면 한 방이야. 그래서 어쨌든 설명만 할게. 다들 뭐 많이 한 번씩은 봐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접하는 상황의 그림을 이렇게 딱 그립니다. 이제 마무리 계산 쪽만 설명을 할게요. 기울기가 1이 나오는 점이 또 있어. 이게 1에 1이야. 그럼 여기에서도 1이 나와. 기울기가. 그 3차 함수 비율 관계에 의해서 이게 좀 그림이 자, 여기서 1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0이야.
그러면 이 점을 찾아낼 수 있거든. 자, 여기가 1이에요. 1. 자, 여기가 1. 비율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1이면 여기 2분의 3이죠. 2분의 1, 2분의 2, 2분의 1. 그래서 이 점이 2분의 3, 2분의 3. 이걸 찾아냅니다. 자, 접선이 두 개예요. 여전히 접선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들어가. 그럼 여기 2분의 3이야. 여기 0이야. 그럼 여기 접하는 상황이 여기가 4분의 3. 이렇게 가운데. 뭐 등간격 성질. 이런 거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고인물 시리즈고 이제 수능에만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어쨌든 이렇게 이미 성질들은 알고 갑시다. 그럼 식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 x를 잡고 가도 되고 fx를 잡고 가도 되고 뭐 근이 이쪽이 나왔으니까 이걸 갑시다. fx랑 x를 가지고 근을 잡아야 되고 최고차는 몰라요. x의 제곱에 x 빼기 2분의 3 이렇게 해갖고 자, 그 다음에 요 직선도 이용을 해줘야 되지. 자, 일단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이게 접한다를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접한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x 0에서 접하는 거 아니니까 x는 다 걷어내면 2차식이 돼. 2차식이 되니까 판별식으로 가면은 가장 깔끔합니다. 근데 우리 뭐 성질을 쓰기로 하자면은 뭐 그냥 이렇게도 갈 수 있지. 요 식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집어넣을 수 있지. f의 4분의 3이 마이너스 4분의 3. 뭐 요걸 이제 함수값으로 y는 마이너스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를 이용을 해도 괜찮은 거고 f 프라임 4분의 3이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을 해도 괜찮고 뭐 편한 거 이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접한다를 이용해도 좋고 근데 이게 이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고 내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판별식 쓰는 거를 익숙하게 다시 만들어야 돼. 왜냐면 이게 이번에도 이 평도 마찬가지고 작년 9월에도 갑자기 판별식으로 뭔가 풀어야 되는 이 상황이 나왔었거든. 근데 애들이 다 당황을 해. 아니 웬 수원 수통 문제 판별식이 나와 이러면서 판별식에서 버벅거려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잘한다면은 판별식 쪽을 더 연습을 하세요. 이 두 개는 갖고 있어야 돼. 어쨌든 뭐 이런 정도만 설명을 합시다. 그 다음에 뭐 31, 32는 뭐 다 그냥 방금 전에 나온 아류작들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스타일은 우리 많이 풀었어. 이제 이미 문제에서. 그래서 3번을 해볼까? 33번. 사관학교 문제. 이게 놀랍게도 잠깐만. 문제더라. 그 순서가 좀 다른데. 그 해 수능 문제가 없네. 아니 뭐 어쨌든 그걸 얘기해봐야 뭐 의미가 없으니까 33번 가봅시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1차 함수 fx예요. 1차 함수 fx. 수능이라면 이것도 기울기 음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근데 뭐 이제 사관학교라서 좀 이제 그런 확신은 안 들어. 수능이면 진짜 100% 그냥 기울기 음수. 왜냐면 1차라고 해서 최고차는 숨긴 거예요. 숨긴 이유가 있는 건데 수능이니까 뭐 그냥 수능은 아니니까 어쨌든 사관학교 문제라서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이게 수능만 적용이 돼. 안타까운데 F, S, BS 이거 처음에 학생들이 많이 낚였던 게 이거를 미분해야 되는데 이제 움찔하는 거지. 이게 왜 여기 속에 들어가 있을까 막 이제 고민하면서 이거 그냥 밖으로 빼는 거지. 밖으로 나올 수 있잖아. 이게 S에 대한 영역인데 X는 그냥 밖으로 나가죠. 0에서 X에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게 직선이야. 1차. 적분하면 2차. 결론은 3차. GX가 3차. 근이 나왔어요. 근이 하나 더 나왔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근 문제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프의 개형으로 들어가. 근이 0과 2. 나머지 근 하나 찾아라. 그게 이제 목적인 거지. 3차 함수에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그 과정을 그냥 너희들이 미분만 계속 하니까 근을 상당히 무시하는데 3차 함수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근을 가지고 그리는 게 1번이야. 1번. 근을 가지고 그리는 거. 그 다음에
그 근이 안 된다면 도함수의 근으로 그림을 그리죠. 그조차도 안 되면은 이제 이계도함수로 넘어가서 이계도함수의 위치 x는 1이다 라고 해서 3차함수 이렇게 그려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그래프를 그리는 건 근으로 그리는 거야. 그거를 명심해야 돼. 자, 하여튼 문제를 한번 봅시다. 실수 t에 대해서 y는 tx와 곡선 y는 gx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ht라고 한대요. 얘랑 gx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ht, 점의 개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gx에 대해서 g4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형이 여러 개인 거야.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이렇게 잔인하게 안 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먼저 6평, 9평에서 시도하고 애들이 많이 못 푸는데 하고는 이렇게 잘 안 내. 그래서 이런 이제 G4의 값의 합을 구하시는 사관학교의 약간 특허 같은 거야. 애들 이제 괴롭히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자, 어쨌든 GK는 0을 만족시키는 이게 어려워. 문자가 여러 개가 들어가서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함수 HT는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K에서 여기서 불연속이다. 자, 일단 K의 값에 이게 0과 2가 들어가죠. 근이니까. GX의 근이니까 0과 2가 K에 들어가.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0과 마이너스 2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럼 직선의 기울기가 0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 만나는 점의 개수가 바뀐다. 만나는 점의 개수가 바뀌는 거는 이미 우리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직선이랑 직선이 3차함수가 대충 있고 여기서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한 점, 이렇게 지나가면 세 점, 한 점에서 세 점으로 바뀌는 경계는 당연히 접하는 점, 그치? 접하는 거 기준으로 가시면 돼. 그래서 어쨌든 0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일 때 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사관학교도 이제 수능 출제를 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1차도 그러니까 여기는 3차가 최고차항이 결정이 안 된 거란 말이야. 최고차 기준으로 해서 얘네의 그래프를 여러 개를 그려줘야 돼. 여러 개를 그려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근이 만약에 0과 예를 들어 2와 한 3, 다른 어떤 K는 안 되는구나. P라는 근이 있어. 3차 함수가 이렇게 들어갔어. 이때 기울기가 0을 기준해서 0 플러스와 0 마이너스를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을 해도 개수 변화가 안 생기거든. 개수 변화가 생겨야 돼. 근데 개수 변화가 안 생기니까 근이 생길 자리는 안 된다. 근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게 이게 0과 2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근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제 케이스가 많아요. 사관학교라 0과 2를 가지고 일단 요렇게 0과 2를 가지고 요렇게 근 2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3개는 개수 변화가 안 생겨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도 0과 2에 대해서 이 4개를 다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잔인한 문제입니다. 사관학교 특유의 잔인함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기울기 조금 크고 작을 때 개수 변화가 생기지. 만나는 개수 변화가 생겨.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수 변화가 생깁니다. 자, 0일 때 개수 변화 생겨야 되고 마이너스 2일 때도 개수 변화가 생겨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를 했을 때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면 얘가 기울기가 미세하게 조정이 돼도 개수 변화가 안 생겨. 그래서 이거는 탈락.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애도 여기 기울기가 0이니까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애도 개수 변화가 안 생겨. 탈락. 딱 2개 남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 개수 변화가 생기려면 이렇게 접해야 돼. 그치? 이렇게 접해야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좀 크고 작을 때 개수 변화가 생겨요. 그럼 이 위치가 어떻게 돼? 0과 2와 1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남은 하나, 이게 제 그림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여기다 한번 써먹어 볼까? 기울기 간격으로 표현하는 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몰라요. 최고차 몰라. 간격이 2야. 2 곱하기 2. 그래서 2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이거 간격 곱한 걸로 한번 해본 거야. 뭐 이렇게도 그냥 식 만들어서 넣어도 돼요. 이게 뭔가 약간 딜레이가 걸리면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34번 수능 문제는 이거 풀어줘야 되나? 간단하게만 얘기합시다. 뭐 요즘에는 이 정도 난이도도 거의 안 나오는 뭐 추세긴 한데 수원수투에서 모르겠어. 약간 다른 방식으로 난이도를 추구해갖고 일단 수원수투에서 확통 선택자들이 엄청나게 털리나 봐. 그래서 이게 선택 과목 때문에 이제 유불리를 좀 없애려고 수원수투에 대한 난이도를 좀 애매하게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잠깐만 이거를 해설을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잠깐만. 이론을 나가야 되는데 이론을 나가야 돼요. 너희들도 숙제가 있어야 되잖아. 일단 지금 이거 뭐 내신 끝나서 아직 문제를 차분하게 못 푼 친구들이 있으니까 얘들아 34, 35, 36, 37 난이도가 꽤 있어. 근데 변형 문제도 들어갔는데 변형 문제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뭐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34번 같은 수능 문제가 안 풀릴 수 있어. 그때 뭐 그냥 별로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막 찍어보세요. 개형 자체를. 그러니까 33번 수능 문제도 이 문제도 3차 함수 비율 같은 거 쓰기 정말 좋고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고 계산도 실제로 찾고 나면은 뭐 한 두세 줄이면은 답이 나오는 문제야. 근데 이걸 해석하는 게 어렵죠. 이 구간 안에서 실근의 개수를 이제 이어가면서 하는데 이거 34번 힌트만 주면 이게 부등식으로 들어가 있잖아. 일단 부등식이 됐을 때 등호로 먼저 놓고 판정하라 그랬죠. 등호 상황. 그러니까 이 구간이 2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2라고 하는 그 구간을 고정을 해서 뭔가 숫자를 좀 끼워 맞춰봐. 그럼 거기까지만 힌트를 줄 테니까 요거를 해설은 다음 시간에 34, 35, 36, 37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자, 46쪽으로 일단 가볼게요. 자, 우리는 근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여기 뭐 써있는 게 별거 없지. 근의 종류, 실근과 허근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수투에서는 허근은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근만 다루고 이 그래프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치중이 되어 있어. 미분하고 적분이 좌표축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허근을 다루질 않아. 그래서 허근에 대한 얘기는 뭐 배제를 시켜도 크게 무방합니다. 뭐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의 가중치라고 한 게 우리는 근에 대해서 이제 판정을 해야 돼. 근에 대해서 fx라고 하는 애가 x란 근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x 빼기 1이라는 근을 가지고 있어. 라고 판정이 되고 얘가 4차 함수라고 한다면 근이 두 개밖에 없을 때 이제 요것만 결정하면 돼. 그래서 식을 만들 땐 근계차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근을 찾아내고 여기에 있는 차수 몇 개가 들어가는가 중요하고 여기 앞에 들어가는 뭐 개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상황이야. 거기에 계속 집중하는 방법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이거 뭐 지겹다 세 개냐 뭐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뭐 근의 성질 거리 구분 이게 원래 여기다 내가 넣어놨구나. 어쩌다가 앞에서 했지. 자 38번 잠깐만 봅시다. 아주 쉬운 문제예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도 근의 관점을 적용을 시키면 상수함수야. x분의 fx가 있어요. x가 음수일 때, x가 양수일 때 이렇게 되어 있고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 미분 가능해야 되면 상수함수랑 이 곡선을 이게 지금 이게 3차 함수인데
이 곡선이랑 뭐 대충 x로 나눴으니까 2차 함수 되겠죠. 뭐 이상한 곡선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냐라는 거를 인지를 하면 당연히 접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x분의 fx라고 하는 애가 5라고 하는 애랑 봐봐 얘랑 얘가 어디서 x는 0에서 접해야 돼요. x는 0에서 접한다. 이거 이해돼요? 이게 근에 근에 대한 차수하고 상황 미분 가능하다를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한 번에 쓴 거야. 깔끔하죠? 물론 이거를 푸는 방법은 이제 fx를 x 세제곱 ax제곱 bx c x를 0으로 보냈을 때 얘가 0이 되니까 c는 없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없애주고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건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의 차원에서 본다면 직선과 곡선이 접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면은 곡선과 직선이 중근으로 접해야 돼. 사실은 접하는 상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중근을 접할 때도 있고 삼중근으로 접할 때도 있어. 근데 이제 뭐 차수 개념으로 봤을 땐 얘는 2차만 가능하니까 뭐 이런 관점도 알아보세요. 뭐 쉬운 문제니까 이런 거는 받아들이니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뭐 40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쉬운 거니까 이거는 그냥 가볍게 푸시고 그 다음에 41번도 뭐 안 어려워요. 가볍게 41번은 한 가지 얘기를 할 게 있어서 그래. 자, 식을 만드는 차원 식을 만드는 이제 차원은 뒤에서 다시 조금 더 나오는데 지금 하필 이게 F5 빼기 F1을 물었어요. 이게 해석이 되는 거지. 어떻게? 함수값의 차이는 도함수의 정적분으로. 그래서 이 문제의 목적을 여기 도함수의 식을 만드는 걸로 끌고 가면은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형태를 보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는 뭐 이런 이제 뭐 5까지 fx를 묻는 문제가 있을 거고 f의 5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함수값의 차이처럼 묻는 게 있을 거고 뭐 f 프라임 5를 구하시오 이게 묻는 차원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묻는 질문이 수능에서 뭐 이렇게 뭐 묻고자 하는 차원이 많지가 않잖아. 근데 그 차원에 맞춰서 이 문제의 식을 만드는 목적을 딱 그냥 고정을 해서 이거 도함수로 만들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도함수로 만들어도 보시고 F로도 만들어 보시고 두 가지를 일단 다 해보세요. 41번은 이런 게 이제 보이면은 좋아. 그리고 실제로 함수값의 차이는 수능에서 정적분으로 해석하는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절대 42번은 뭐 난이도가 없어서 42번도 보시고 자 43번 한번 해봅시다. 43번 자 제한 시간을 줄 테니까 한 2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3번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중간에 버벅될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자, 일단 절대값이 나오면은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근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절대값 fx, 절대값 요 안에 있는 이거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게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하고 결국에는 그 경계가 되는 0을 다루게 돼 있거든. 여기다 하필 이제 여기다 0 집어넣고 2도 집어넣고 뭐 이런 작업은 해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거니까 0을 집어넣으면 0이야.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해야 되니까 여기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그러니까 뭐 작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f2가 0입니다. 2가 근이 돼요. 그럼 fx가 3차함수지. 3차함수에 대해서 이 0이라고 하는 애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0에서 부호 변화가 생기잖아. x 입장에서 양수 음수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0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게 돼. 자, 모든 영역에서 이게 전부 다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돼야 돼요. x를 딱 곱했을 때 0보다 이 전체가 커야 되니 이쪽 0보다 작은 쪽은 이제 음수 쪽에서 무조건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고 0보다 큰 쪽에서는 양수에서 그려져야 돼. 그래서 얘를 통과해서 여기를 지나가고 뚫고 지나갈 수는 없으니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fx는 x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런 이제 스타일의 문제가 뭐 한 10년쯤 전에는 뭐 4점 이랬는데 요즘은 뭐 3점짜리로 갑자기 훅 하고 들어와. 그래서 사실은 따져야 될 게 많은 건데 그리고 뭐 막 마냥 쉽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목표를 가지고 달려들면 돼요. 근이고 2가 근이고 0이 근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0과 2에서 차수 결정하라 이 얘기야. 0과 2. 그러니까 다시 뭐 얘기하자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x좌표, y좌표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x좌표가 너무나 중요하지. y도 당연히 양수 음수로 중요는 해요. 어쨌든 근이 노출이 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차수 결정을 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fx는 x 빼기 2 이렇게 써놓고 뭐지 이게 2, 1인가? 아닌가? 1, 2인가? 뭐 이렇게 해보라고. 이런 방식의 이제 문제 풀이가 실제로 수능에서 너희들한테 도움이 더 간단한 방법이라서 구현하기가 너무나 쉽잖아. 뭐 고민 안 하고 그냥 일단 때로 찍으면 되니까. 자, 일단 그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대칭성을 가지고 식 만들기는 뭐 딱히 더 얘기를 할 건 없어요. 대칭성에 대한 부분은 2차 함수 축대칭, 3차 함수 점대칭 이제 그걸 이용해서 식을 만든다 라는 거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40 이거 시킬 시간이 없네. 잠깐만. 자, 일단 46번 해봅시다. 다시 풀어보세요. 어려워. 계산량이 많을 수 있어. 그거를 잘 컨트롤 해보세요. 배운 걸 가지고.
계산이 여전히 안 되고 있다면 유평 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나는 계산을 못하구나 반성을 좀 많이 하시고, 계산을 줄이는 방법은 테크니컬한 게 많다고 해서요. 회피할 수 있어. 특히나 적분, 식 만들기 쪽은.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자, 어쩔 수 없다. 미안해. 시간을 많이 못 줍니다. 이게 좀 호되게 좀 당하고,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 건데, 자, 봅시다. 일단 그려볼게요. 1과 3에서 기울기가 같아. 그러면 대충 3차함수를 그렸을 때, 뭐 이게 대칭성, 점대칭성이 있으니까 대충 요 정도 해볼까? 여기를 1이라고 놓고 여기를 3으로 놓으면은 어쨌든 변곡점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점에서 기울기가 그러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 상황이야. 여기서 기울기 2인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적분을 했는데 1에서 3까지 적분한 게 2가 됐어. 그럼 1에서 3까지를 적분하면 이것도 여전히 대칭성으로 이렇게 보이죠? 여기 있는 요 면적을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사다리꼴 면적이고, 사다리꼴 면적은 우리가 뭐 윗변, 아랫변 뭐 이런 거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여기 가운데 길이만 알면은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할 수 있지. 왜냐면 이것도 등적 변형이라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뭐 배우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또 여전히 직사각형으로 만들 수가 있어. 이걸 떼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럼 여기 간격이 2. 그럼 사각형의 면적이 2가 나와야 돼요. 그럼 높이가 1. 그럼 F2는 1이라는 정보가 하나가 나와요. 자, 얘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 어떤 고민을 해야 돼? 식을 만드는 차원을 고민해야 돼. 이게 F'에 대한 식에 대한 정보가 확실히 많거든? F'을 가지고 식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낫죠. 그러니까 F를 가지고 나는 식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Fx랑 이 직선, 이 직선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2,1을 지나가는 직선 x 빼기 2 더하기 1에다가 이제 최고창의 개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만난 점이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를 이쪽으로 딱 끌고 가는 순간에 한숨만 나오죠. 뭐 어쨌든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고 실제로 너희들한테 필요한 계산 능력은 이쪽일 수도 있어. 얘를 집어넣고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 이제 뭐 그거를 꼭 해보세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쓸 거는 요 m 값을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아. 여기 f'1은 2, 이거 여기 f'1은 2 이거 하면 m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뭐 집어넣으면 계산이 이제 좀 많아지는데, 잠깐 1에서 3이구나. 1에서 3. 자, 이걸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할 때 F로 가면은 이제 뭐 갈 길이 보이니까 이제 이걸 F'으로 먼저 식을 만들어 봅시다. F'으로 식을 만들면 F'X는 이제 2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값이 2가 나왔으니까 최고차는 1이었으니까 미분하면 최고차 3이 될 거고, X 빼기 1, X 빼기 3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요. 자, 일단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1에서 3까지를 적분해야 되고 x 빼기 2가 곱해져 있고 fx가 곱해져 있어. 이걸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적분해서 f2는 1. 그러면 여전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적분을 계산할 때 실제로 수능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게 지금 1에서 3까지거든? 1에서 3까지. 근데 1에서 3까지를 이제 생으로 적분하는 것보다는 얘를 적당하게 평행이동시켜서 대칭성으로 얘를 없애버리는 게 좋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 간격이 2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로 얘를 강제로 평행이동을 시켜서 여기 식이 막 나올 거 아니야. 그 여기 fx가 3차니까 x 빼기 2가 곱해지면 4차 함수가 될 거고, 여기에 x 4제곱도 있고 x 3제곱도 있고 막 이렇게 많을 거야. 그럼 홀수차를 막 다 날려버리고 짝수차만 계산을 하는 게 계산량에 있어서 확실히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러니 얘를 평행이동 해봅시다. 얘를 빼기 2 빼기 2
그럼 여기 x자리에다가 더하기 2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더 깔끔해져.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에 f에 x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야. x자리에다 x 더하기 2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여. 이렇게 우리는 도함수를 만들 때 이 fx 말고 자, f 프라임 이게 적분해서 이걸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갑시다. 얘를 적분하는 걸로 가지고 3에 여기다가 이제 x 더하기 2를 집어넣으면 x 더하기 1 x 빼기 뭔가 더 심플해지는 상황이 벌어져. 3x제곱 빼기 3에 더하기니까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얘를 적분을 해. 그럼 이제 f의 x 더하기 2는 x 세제곱 빼기 x 적분상수 들어가요. 적분상수는 별거 없어. 들어가면은 f의 2는 1이 돼서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되지. 0 집어넣으면 그럼 11이 나옵니다. 자, 1 요 놈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계산이 뭐 엄청 줄어들죠. 실제로 이제 수능에서는 이제 대칭 적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문제는 많이 나와왔어. 구간 자체를 마이너스에서 1, 마이너스 이제 a에서 a까지 적분하는 방법은 이제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얘를 이런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숫자를 주고 계산해봐 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대칭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식을 만들게 되면 중간에 막 없어지니까 더 복잡해지지는 않아. 어쨌든 더 간단하게 돼. 그리고 우리가 이거 말고도 또 연습을 한 게 있죠. 두근 적분이라고 해갖고 근 2개짜리를 가지고 얘를 함수를 찢어내서 계산하는 거. 뭐 그 방법도 여기다가 쓸 수 있는데 이게 4차 함수라서 4차 함수는 내가 안 알려줬거든. 4차 함수는 알려주질 않아갖고 거기서부터는 뭐 계산 실수가 일어나니까 뭐 이런 정도를 이제 계산 양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그 과제를 여기다 써놨으니까 요거랑 앞에 있던 그 수능 문제랑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 있죠. 그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해결합시다. 요거 잘 풀어보세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고 좀 섞어놨어. 내가 뭔가 할 얘기가 있는 문제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습니다.